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재 2월 18일 새벽 12시 28분이고요. 금융공기업 취업 관련 이제 Q&A 10개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드린다,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좀 바빴어요. 즉 야근도 좀 있었고 제가 영상을 찍을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은 이제 제가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막 없이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다소 좀 영상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Q&A를 이제 받았을 때 생각보다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이제 주셨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각 질문들이 겹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질문 취합해서 10개 고르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특히 이제 금융공기업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이제 실제 근무라든지 뭐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제 금융공기업 취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많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 자체에 이제 더 관심이 쏠리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Q&A도 취업 관련 Q&A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금융공기업 채용 인원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공기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작년에 뉴스가 하나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안 이제 발표하면서 공기업이랑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을 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초조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해드려야 아무래도 이제 올해 금융공기업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본 자료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6일 날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안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공공기관의 효율화, 뭐 혁신, 뭐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 이제 인력의 구조조정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골자로 이제 보도자료가 나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공공기관 이제 정원을 이제 12,442명을 이제 줄이겠다. 전체 정원 44만 명 중에 2.8%를 조정하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인데, 사실 이것만 보면 되게 많이 줄이는 것처럼 이제 보여서 사실 보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되게 좀 가슴이 서늘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밑에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공공기관 정원 조정 계획안이라고 해서 각 기관별로 정원을 어느 정도 몇 명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금융공기업 위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까지 이제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이들 언급하시는 이제 금융공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은 한 3천여 명 대비로 64명, 그러니까 2.2%를 이제 감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기술보증기금도 한 2%대,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3.9%, 조금 이제 많아 보이죠. 그리고 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기업은행 2.8%, 그리고 산업은행은 이제 인원 변동이 없네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이제 2.2% 정도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고 떴었는데, 자, 기관별로 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6, 7개의 금융공기업들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공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금융공기업들이 대체적으로 2%에서 3% 정도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인원을 줄인 만큼 신입을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에서 64명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신입을 64명만큼 덜 뽑겠다는 뜻일까요? 기술보증기금에서 33명을 줄인대요. 그럼 신입도 33명을 덜 뽑는다는 뜻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인원 고려를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정년이 만 60세 정도 되는데 그 만 60세를 이제 채우고 은퇴를 하시는 분이 최소 이제 그 인원의 2%에서 한 3% 정도 되세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신입으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 거의 10% 정도 퇴사하시는 분도 분명히 이제 그런 기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리급이라든지 아니 뭐 조사급 아니면 뭐 과장, 차장급, 뭐 선임조사 이런 실무자급에서도 요새 퇴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과 중간 퇴사하시는 인원이 여기 정원 감축 규모에 비해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올해 신입을 뽑는 그 인원 수가 생각보다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뽑는 인원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걱정하실 시간에 좀 더 필기 공부 더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타 직업군에 있다가 이제 금융공기업에 입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제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융 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교사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공학 뭐 이런 이쪽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금융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직군에 있으면 아무래도 금융과 이제 경력 측면에서 단점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걱정에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도 이제 있으시고, 원래는 공학도였는데 이제 문과로 금융공기업 시험을 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 레저 스포츠 강사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걸 오히려 이제 회사 들어와서 이제 더 잘 발휘해가지고 회사 생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사실 면접 때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잘 뽑히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특정 뭐 전혀 금융과 관련된 경력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3번 질문도 같이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번 질문 하신 분들이 3번 질문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금융 관련된 대외 활동이 전무에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말뜻을 저는 어떻게 읽냐면, 대외 활동들은 있는데 이제 금융과 관련된 대외 활동이 별로 없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게 있어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전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직업군 혹은 타 직업군과 관련된 이제 그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금융업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게 의사소통 능력하고 빠른 의사결정 능력,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업에 필요한 덕목을 본인이 타 직업군에 있었을 때 잘 발휘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금융공기업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가실 때 그 면접관분들은 경력자를 뽑는 자리가 아닌 이상 신입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포함한 이제 취준생들이 아무리 뭐 이제 스펙이 막 다양하고 뭐 학점이 높아도 어차피 사회초년생, 사회생활 초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저기 누구는 뭐 스펙이 다양하다고 얘는 저기 그 무조건 뛰어난 애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금융과 뭐 동떨어져 있다, 혹은 본인이 이제 이직하기 전에 갖고 있는 직업이 금융과 이제 동떨어진 직업이라서 과연 이거를 면접 때 좋게 볼지 안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그 경험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 금융공기업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본인이 그 회사를 위해서 잘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설마
아예 그런 대외 활동 자체가 아예 없다 라고 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이제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외 활동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자소서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그걸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면접에서 혹은 자소서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냐면, 그 대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이제 금융공기업과 부합하는 인재 상임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지, 전혀 대외 활동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왜 뽑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뭐 대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시든 간에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한번 잃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로 취지대로 이뤄진 이제 건지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이 질문 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 질문을 주셨냐면, 제가 이제 학점과 금융공기업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얘기했던 동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동기들 상당수가 이제 뽑고 나니까 학점이 4.0 이상의 애들이 많았다. 이제 이런 멘트를 보고 이제 저한테 이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블라인드 해서 이제 그 채용이 진행된 게 맞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소서라든지 그런 뭐 다른 이제 서류 지원할 때 입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면접장 가서도 그 사람이 학점이라든지 뭐 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말도 꺼내면 안 돼요. 꺼내면 무조건 탈락을 시켰었어요. 그 학교를 알 수 있는 뭐 졸업 예정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적을 알 수 있는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거를 최종 합격 발표하고 나서 최종 합격자한테만 그 서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로 취지대로 이루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뽑고 나니까 이제 학점 4.0인 사람이 많았다더라. 근데 이게 블라인드 한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 학점 4.0 이상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학점에 대해서 쏟아부은 노력을 대외 활동이라든지 다른 스펙에 대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점이 이제 그것보다 못하면 그걸 커버할 만한 대외 활동이라든지 스펙을 찾아보는 거를 더 고민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다소 좀 친절하지 못한 답변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기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은 금융공기업 경영직렬 필기시험에 대한 정보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량이나 공부 시간 등 정보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경제직렬 출신이라서 사실 경영직렬 필기시험에 대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경영직렬 이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고, 저도 그분들한테 좀 보답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제 경영직렬로 이제 합격을 한 동기나 후배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보를 수집을 했었어요. 근데 정보를 수집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준비하는 시간과 공부량이라든지 이런 게 경제직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경영직렬도 A매치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은 영어시험으로 따지면 탭스, 그러니까 스피드 퀴즈예요. 어떤 이제 그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지만 특정 이론과 관련해서 개념 정리,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이제 장단점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해서 쓸 줄 알아야 한대요.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PA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서브노트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작성을 하신대요. 뭐 특정 이론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를 이제 목차를 짜가지고 이렇게 막 노트 정리화를 시켜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노트로 만들어서 출력해서 달달달 외우는데 쓰는 그런 노트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런 노트를 많이 준비를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금융공기업 이제 경영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재무회계, 재무관리, 경영학 이제 이것과 관련된 주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 정리하고 장단점을 이제 A4 용지로 직접 쓰시든 아니면 타이핑을 하시든 간에 노트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서브 노트를 꼭 만드시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제 AMH 금융공기업은 크게 3가지 과목으로 위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회계, 재무관리, 그리고 이제 일반 경영학 이 3가지로 보는데, 이 3가지 과목들 별로 기본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재무회계는 김재훈님의 기본서 강의, 그리고 기출 베스트, 줄여서 기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많이들 보셨다고 하고, 그리고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김종길 연습서 강의, 그리고 김민환 재무관리 연습, 그리고 경영학 이제 같은 경우에는 김윤상님의 이제 강의 인강을 들었고, 그리고 전수환님의 하루의 뭐 끝장내기라는 뭐 책이 있나봐요. 그리고 에센스 경영학 이제 이런 책들을 봤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경제학 필기시험 이제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제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영학도 기본서를 먼저 씹어먹을 정도의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영직렬도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걸 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스피드 퀴즈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직렬 필기시험 답안 작성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에서 특정 이론에 대한 이제 질의가 들어오면 그 이론에 꼭 들어가야 할 그 상황에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2줄에서 한 3줄 정도 이제 간략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학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책들 외에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맞게 혹은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책을 발견하시면 그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되,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시고 서브노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CPA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연습을 이제 하신다면 필기시험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